염따는 대한민국의 래퍼이다. 84년생으로 올해 42살이며 본명은 염현수. 예명 염따는 그의 본명인 염현수에서 따온 것으로 염은 성씨에서 따는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붙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그의 나이 23살 첫 싱글 앨범을 발매 이후 무려 10년이 넘는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2019년 돈콜미라는 곡으로 멜론 차트 100위를 진입해 3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는데 2021년 각종 논란에 휩싸여 나락을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숙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는 어릴 적 서태지를 통해 처음 힙합을 접했다고 한다. 서태지 덕분에 처음 CD라는 걸 구입해보고 중학교 시절 제키의 춤을 따라추며 자연스레 힙합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랩이라는 장르 자체에 깊이 빠지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 학교에 준영이라는 웬 병 같은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가 맨날 혼자 헤드폰 끼고 노래를 듣고 있어서 뺏어 들으니까 올드스쿨 파티 컴필 앨범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때부터 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찐따 같던 준영이가 지금의 염따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후 그는 조피디라는 래퍼에게 듬뿍 빠져 수업 시간마다 얼굴을 가려 조피디를 따라하고 다녔으며 랩 가사를 처음 끄적인 것 또한 고등학생 때부터였다고 한다. 그는 2006년 23살에 팔로알토와 더콰이엇의 피처링을 받아 첫 싱글 Where Is My 라디오를 발매했다. 데뷔 초 그의 끼는 상당했는데 뮤비를 보면 어린이 대공원에서 춤추는 장면도 나오고 할아버님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도 나온다. 뮤비 촬영 계기가 그냥 다짜고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자신의 곡을 틀어달라고 한 뒤 흘러나오는 자신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뮤비를 찍었다고 하며 할아버님들께서 뮤비에 등장한 것도 다짜고짜 집 근처에 있는 노인정에 가서 고기 파티를 하고 계시던 할아버님들께 할아버지 저희 노래하는 대학생인데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라며 즉석 공연을 하고 그걸 뮤비로 담은 거라고 한다. 여담으로 유튜브가 개설된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 2006년 그가 판도라 TV가 아닌 유튜브에 첫 싱글 뮤비를 업로드했다는 점에서 당시 한 발 앞선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허나 힙합 팬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꽤 있었던 팔로알토와 더콰이엇의 피처링이 있었음에도 그의 첫 싱글은 묻히고 만다. 몇 년 뒤 그는 뜬금없이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는데 실제로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기도 했지만 출연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가 말하자면 좀 긴데 무한도전 이전에 이미 한 프로그램에 1년 가까이 고정 출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와이 아템? 너무 옛날이라 정보는 없는데 무튼 당시 해당 프로그램 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해 구경하다가 PD에게 너 재밌다 한번 나와봐 라며 즉석 캐스팅을 받아 게스트로 처음 출연을 하게 되고 이후 TV 출연의 즐거움을 느껴 해당 프로그램에 무려 1년 동안 무페이로 고정 출연을 했었다고 한다. 근데 당시 문정동에서 레깅스를 입은 한 이쁜 여성분이 자신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며 TV에서 봤다 라고 자신을 알아본 적이 있었다는데 그때 딱 연예인 해야겠다 이 학과에 번호를 따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 세상에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로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무한도전에 출연을 한 것이다. 당시 무한도전 특집이 코리안 도라이라는 도라이 선발 대회였는데 공동 우승을 차지하며 실제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었다. 강동에서 왔어 염따 살아 숨쉬어 래퍼. 예, 제가 작사 작곡을 직접 하거든요. 아 그래요? 국민 MC 유재석 반장 동네 바보 형 정준하 마지막 친구 정형 그렇게 그는 방송 뽕에 취해 급발진으로 대출 1000만원을 받고 그 1000만원으로 소나타를 구매해 끌고 다니며 삼류 연예인의 삶을 즐기게 되는데 마음속 한켠 자리 잡고 있던 뮤지션의 꿈은 뒤로하고 방송을 통해 얻은 인지도로 MTV 모스트 원티드라는 방송 VJ에 발탁되어 주 5회 직장인처럼 MTV에 출근을 하며 일생을 보냈었다고 한다. 그 당시가 2010년 그의 나이는 27살이었다. 오케이 이번 수순은 정말 제가 살짝 아까 대본이 좀 있었거든요. 국가 스탠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2013년 그가 드디어 살아 숨쉬라는 정규 1집을 발매한다. 방송 VJ 외에도 MBC 희망 나눔 무지개, SBS 라디오, 하하의 텐텐클럽 등등 여러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며 지내던 중 문득 자신의 직업이 연예인도 아닌 방송인도 아닌 래퍼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기분이 들어 정체성 혼돈을 갖게 되었으며 그 동시에 아버지와의 영원한 이별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지 않아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에게 아버지의 친구였던 분이 다가와 너 니네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아? 너 아빠 부끄럽지 않게 똑바로 살아 라며 호통을 치고 갔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태어나 처음으로 10분 동안 펑펑 울었다는데 이를 계기로 단지 공부 벌레에 일만 하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한 가정의 버팀목이자 대단한 가장으로 다시금 보였었다고 하며 이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앨범 작업에 몰두한 결과 정규 1집 살아 숨쉬어가 탄생했다고 한다. 당하지 그럼 그녀는 최고였어 내가 만나봤던 여자들
남자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수록곡을 들어보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보는 걸 추천한다. 대망의 2019년 그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해인데 정규 1집을 발매하고도 6년, 데뷔하고는 무려 13년이 지난 36살의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당시 대기 만성형 아티스트로 불리곤 했었다. 2019년에 그의 행보만 해도 돈콜미 차트 100 진입, 랩하우스 온에어 진행, 84년생 래퍼들인 디플로, 팔로알토, 더콰이어, 사이먼 도미닉과 함께 단모임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싱글 아마도 발매, 그리고 12월 19일 연말에 아마도로 멜론 차트 1위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플렉스 해버렸지 뭐얌 라는 식의 중독성 있는 말투를 자주 사용하며 플렉스라는 단어를 유행시켰고 플렉스 티셔츠, 플렉스 슬리퍼 등을 굿즈로 제작 판매해 3일 동안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처음처럼과 콜라보한 플렉스 소주를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2020년대에 들어 그는 각종 법적 논란, 쇼미더머니 논란, 마미손과 관련된 논란들에 줄줄이 휩싸이고 본인의 대처 역시 논란이 생기며 이미지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우선 쇼미더머니 논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1차 예선에서 심사 태도가 굉장히 예의가 없었다는 건데 잠시 자료화면 보고 가겠다. 중복하고 싶어 우선나부터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싫다고. 아 브라질 잠깐만. 뭐라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 Freak it I'm die. 난 영어 잘 몰라. 탈락. 노잼. 쏘리. But 쏘리. stop. 멈춰. 까비. 몇 시간의 대기 타서 심사를 받는 참가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겨도 모자를 판에 면전에다 뭐라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 어후 난 영어 잘 몰라. 탈락, 노잼, 쏘리, 까비 등의 진중함이 없는 발언을 해 심사 방식에 예의가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 둘째로는 누가 봐도 수준 미달의 참가자였던 초등학생 송민영을 1차, 2차 그리고 음원 미션까지 합격시켰다는 것인데 1, 2차까지는 그렇다 쳐도 팀 선택 미션에서 키치오지, 제임스한 등의 래퍼들을 뒤로하고 재민이 나와 란 멘트로 송민영을 자신의 팀원으로 택해 기성 래퍼들을 탈락시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이외에도 여러 법적 논란에 휩싸였는데 첫째로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면서 상품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티셔츠 재질을 면일거임, 잘 모름이라고 적거나 슬리퍼 소재를 모름, 싸구려임 이라고 적는 등 장난식으로 표기했다가 전자상 거래법에 위반되어 곧장 논란이 되었고 기사화까지 되면서 일이 커지자 굿즈 판매를 중지한 사례가 있다. 둘째로 타 아트워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해외 일러스트의 아트워크를 무단으로 도용해 그 위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앨범 커버와 티셔츠를 제작한 것인데 이후 네티즌들이 이를 원작자에게 제보해 원작자가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래퍼 염따가 내 저작권물을 훔쳤다 라고 글을 게재하며 논란이 되었다. 이에 결국 염따가 사과 글을 업로드하며 해당 아트워크 원작자에게 티셔츠 수익금 전액을 지급해 합의했다고 한다. 2025년 그가 나락을 간 지도 벌써 4년이 흘렀다. 현재 그의 나이는 42살. 인스타그램 계정 또한 2023년에 삭제되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라숨샤포 파일 사진 한 장 그리고 굿바이 인터넷이란 글만을 남겨둔 채 잠적을 했는데 최근 2025년 5월 1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수염을 잔뜩 기른 모습으로 복귀를 알렸다. 와 씨발 저 왔구만 저 뒷목 봐 씨발 와우 오호호 저건 완전 김정은이지 뭐야 왔구가 많이 갔다 그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빠기 모두의 예상대로 자숙 기간 중 작업에 몰두해 살아숨샤포 정규 앨범을 완성한 듯하며 5월 19일에는 도쿄에서의 뮤비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성분 머리에 힘 빡 준 거 보소. 랩과 돈을 좋아하는 30대 아저씨, 아니 이제는 40대가 돼버린 아저씨의 살아 숨쉬포 기대가 됩니다. 끝. 너네 살아 숨쉬는 들어봤냐?